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딱 한 종목 팟캐스트 57번째 시간 2부로 시작하겠습니다. 2부도요. 사실 똑같은 그 사람이 또 나왔어요. 2부는 뭐 멀리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하는 건데요. 역시 전 마이클 홍 이양현이고요. 이소정 씨 나와 계시고요. 맞죠? 이소정 씨 이름 맞죠? 네, 맞아요. 저희의 트리플 플러스의 이승원 대표 역시 네.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오늘의 뉴페이스이자 알고 보니 좀 대단한 우리 인품의 소유자야. 네. 왜 인품인지 알죠? 네. 일단 몸이 있어. 네. 체구가 있고요. 방송 난 정말 한경화에서도 몇 번, 두 번인가 봤지만 그 이상 기대했던 그 이상의 방송에 정말 내용을 컨텐츠 확실한 걸 보여주게 돼요. 강준혁 대표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하나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준혁입니다. 네. 일부 했던 어떤 느낌이 어땠어요? 일부. 느낌 좋은데요. 괜찮죠? 네. 어. 한국경제TV 방송을 아예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으로 오시죠. 아예 한국경제TV. 저는 저분은- 장을 싫어요. 장이 싫어. 나 그냥 여기서 출연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제일 하고 싶은 게 이제 유일하게 TV에서 볼만한 게 뭐냐면 컬투쇼 있잖아요. 컬투쇼 이런 딱 했는데 물론 관중도 있지만 딱 이렇게 마이크 갖다 놓고 그걸 찍어갖고 10시인가 그 SBS 엔터인가 어디서 하죠. 케이블에서 보여주거든요. TV에서도 매일 보여줘요. 거기 딱 이런 포맷이에요. 네, 라디오인데 그거를 라디오로 거기서 매일 보여줘요. 케이블에서 SBS 엔터 채널에서 컬투쇼 9시인가 10시에 딱 그런 포맷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PD님도 얘기했었어. 꼼꼼 체크 만들기 전에 우리 방송 모니터링 했다고 양 PD가 나한테 얘기를 했었지. 예. 그렇게 좀 자유롭게 터는 방송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꼼꼼 체크는 생방인데다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시간 안에서 다 털어야 되고 진행자가 이렇게 주식에 그 노련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앵커 분이 하신다 보니까 그 종교는 양 PD님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쪽은 그 M 방송사에서 데일리로 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럼 내가 거기서 디스를 당했지. 거기 벤치를 먹었어. 메일을 안 하는데 일주일에 3번만 할까 거기? 일주일에 3번 하고 이쪽으로 가격을 딜을 하시죠. 아니 나는 그 방송 다 좋은데 네. 방송 제목 하나 바꿀 게 있어. 뭐? 주식 방송은요 꼼꼼하게 따져고 내가 돈 버는 새끼를 못 봤다. 진짜야. 네네. 주식 방송은요 설렁 체크를 해야 돼. 설렁 체크. 설렁탕집 가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설렁설렁. 아니야, 정말이야. 왜 농담이 아니야. 네. 꼼꼼하게 이것저것 다 따지면 주가 올라. 이미 올랐어. 이미 올랐지. 맨날 늦어. 그래서 주식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건 제가 만든 속담인데요. 그 주식 시장에 교수님이 나타나면 꼭대기다. 그때 예.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항상 꼼꼼하게 체크를 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완벽해야 돼. 그래서 양 그 PD님 검증이 끝나면 교수가 주식을 시작하면 꼭대기더라. 그 양 PD님은 저를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네네. 제가 한번 프리로 컨설팅 해드리는데 딱 해드릴 거 하나밖에 없어. 네. 제목을 바꾸세요. 근데 꼼꼼하면 안 돼. 그 제목 못 바꿉니다. 왜요? 그 왜 못 바꾸냐면 회장님이 하신 거야? 네, 제목을 위에서 준 거기 그렇죠. 때문에 위에서. 그러면 저 오다가 내려왔어. 생각해 보니까요. 네. 제목 좋아. 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제목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네. 꼼꼼 체크. 야 완벽한 방송이다. 그러니까 그 올라올 때 표현하셨던 거 처음엔 별로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열렸는데 그 얘기 들었고 보니까 자꾸 입에 붙는 것이 입이 붙어.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렇죠. 그게 그러잖아요. 제네시스 신형이요. 제네시스 타운 이게 뭐야? 구형의 신형이요. 구형입니다. 제네시스 신형이 보면 네. 저 이승원 대표가 후졌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 또 자동차 전문 그러더라고요. 보면 낮을 거려. 요즘 예뻐지잖아. 그게 그거거든. 이쁘지 않습니다. 옛날 게 낫습니다. 옛날 게 낫다라고 제가 그렇게 막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석준 씨가 저한테 자꾸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지. 꼼꼼 체크 3번 들었더니 말이 해보니까 꼼꼼 체크 역시 주진 꼼꼼을 따져야 되는 거야. 정말 해안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네. 2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부에 늘 하듯이 2부는요 그냥 각자 한 종목 정도씩 이제 관심 있는 거 한 번씩 털어보는 거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선수들입니다. 1번 타자 이승원 대표. 어떤 이번 주식 보고 타자는 있어? 제가 하면 안 되죠. 누구시죠? 우리 강준혁 대표님. 이 원래- 기억자는요. 아니야. 재밌는 게. 아니야. 강준 대표는 1번 뿐이 아니야. 4번 타자 가야 돼. 저는 오늘 그러면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하다 말은 건데 언급은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죠. 이 기업은. 근데 GNC 에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GNC 에너지인데
뭐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 쪽도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 GNC 에너지가 뭘 봐야 되냐면은 이 IDC 센터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 국내 IDC 센터를 계속해서 건설을 하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IDC 센터 수요와 증가와 함께 더불어서 특히 이 전원 관련된 이 비상발전기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놓고 본다라면은 GNC 에너지가 이쪽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장마가 슬슬 와요. 오늘 그 너구리 매운맛 너구리 우리나라로 직통하진 않습니다만 오늘 매운맛 너구리 오늘 며칠이죠? 녹음하는 날짜가 7월 9일인데 5시입니다. 매운맛 너구리가 슬쩍 이렇게 맛만 보여줬는데 오늘 날씨 어땠습니까? 후덥죠. 후덥지근했죠.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했잖아. 올해는 강제로 온도 올리는 거 없다고. 슬슬 에어컨 틀 때가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비상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전원 딱 나가와요. 짜증나죠. IDC는 절대 전원이 나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비상발전기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는데 UPS죠. UPS. 예. 그래서 이 비상발전, 그러니까 UPS는 이제 그 작은 거고 이제 아예 그냥 비상발전소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 ID 센터 옆에는 이 건물을 이제 그 짓는 데가 이제 그 GNC 에너지인데 이 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블랙아웃 관련된 주로도 이 GNC 에너지가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IDC 센터에 대한 수요 플러스 비상발전에 대한 쪽,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이제 이 GNC 에너지가 좀 그 블랙아웃 관련주로 주목이 될 수 있는 시점. 그래서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김포 쪽에 물론 그쪽도 이제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러시아에 또 수출도 했잖아요. 얘네가. 근데 이제 그런 것은 베이스로 깔고 가면서 이제는 모멘텀이 드디어 탈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GNC 에너지를 이제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느낌은 있는데. 매사끼. 매사끼 있는데. 이거 딱 캐치했잖아. 디테일한 이 맨 처음에 소개는 저기 저 센터장님이 해줬어. 처음 먹는 대박의 바더 구분. 예, 근데 그러고서 내렸어. 이제 내가 주워 먹을 때가 된 거지. 디테일한 거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면 저 친구가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참는다. 디테일한 거는 우리 업계에서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신사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요즘 두 남자 쇼 할 때 툭하면 질문해서 나를 당황하게 해, 젠장.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에 자꾸 옛날 버릇이 나오네요. 제 입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방송 끝나고 물어보는 거로 내가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그거 하나 참아보겠어요. AS 하나 물어봐도 될까 모르겠는데 물어보십시오. 요새 저거는 좀 쉬잖아요. 3위각기. 3위각기. 예. 어떻게 봐요? 3위각기 여전히 고죠. 그러니까 3위각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서 쉬는 거고 사실은 뭐 쉬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정고점까지 넘어가 신고가를 못 내고 살짝 밀렸다가 이렇게 지금 그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고 있는 상황이지. 뭐 3위각기는 여전히 뭐 제가 예전에 한번 3,000당 제약 할 때 이게 조금 갈 것 같았는데 여기가 만당 제약이 되고 있어요. 1만당 제약이. 근데 이제 3위각기도 충분히 지금 올라갈 여력에 대한 쪽은 충분하다. 다만 지금 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도 될까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서승용 센터장은 이제 좀 내려놓을 때가 됐다 했는데요. 로만손. 로만손. 로만손도 올해 히트 작품 중에 저희 방송 중에. 로만손도 히트작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많습니다. 파프리카 TV. 그건 알지 이 사람아. 아프리카 TV 하면 내가 졌잖아. 네네. 그리고 난 그냥 빨가벗고 여자들 하는 줄 알았지. 컴투스. 컴투스는 그 이 대표님 존경하는 이 대표. 컴투스. 저 말고. 저 친구 아니라 진짜 이 대표. 진짜 다른 이 대표. 게임하는 분들이 와서 1월달에 저희 방송에 1월달에 와서 오셔갖고 이런 일. 올해는 컴투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 주식은 안 하는 분이. 업계 있는 분이. 근데 그게 이제 대박 났는데 제가 또 이제 4월달에 그 주워 먹기 하지 않았습니까? 딱 보면서 깨알 자랑 또 들어왔네. 4월달부터 컴투스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그리고 이게 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또 슈퍼스타들이 있어요. 근데 로만손이 그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갈 여력은 있다. 까치밥 정도는 충분히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만손이 저는 이게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로만손이나 뭐 사조그룹이나 이런 쪽들 보게 되면 분명히 회사는 좋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장도 하고 있어요. 근데 탐방을 안 받아요.
사람을 가려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탐방을 아예 그 가려고 하면은 안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만손에게 기대하고 싶은 거 하나 이름을 사명을 바꿔라. 제이스티나로. 로만손이는 왠지 느낌이 바른손 친구 같아.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로만손은 좀 만나봐야 돼. 그러면 따블 가지. 저는 여기서 따블 간다. 이름 바꾸면 나는 로만손을 우리 서승영 센터장님 때문에 알았잖아요. 솔직히 그 주가는 엄청 올랐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지금에야 좀 마음에 와다. 왜냐하면 로만손 사장도 모르고 내가 일하는 한 명도 모르지만 이 친구들이 느낌을 아는 친구야. 왜냐?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화장품을 이제 내년에 사업 들어가는데요. 그거 합니까? 제이스티나? 아니 화장품이 들어가요. 첫 번째 나온 게 향수야. 향수를 갖고 이게 테스트 마켓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비싼 거라는 슬쩍 발 담가 보는 건데 그 모델은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GD. 모르네 이 아저씨. 지드래곤. 지드래곤. 그 연예인 쪽이 좀 약하세요. 우리 또 형님이잖아. 제가 오늘 올 때도 보면은 야 소희 이쁘다 막 이러면서 야 손나은 이쁘다 이러고 있는데 아직 네가 젊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여튼 지드래곤인데 아직 젊기 예. 지드래곤이잖아 지드래곤. 근데 더 웃긴 거는 제이스틴 핸드백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모델. 그 귀걸이라는 모델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그 김연아로 알았잖아요. 슬쩍 바뀌었잖아요. 누구로 바뀌었다 그랬어 내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송혜교님. 해교. 송혜교님. 송혜교 하면 송혜 하나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은 그거 하나로 라네즈로 하면서요. 주가 대박의 기폭전은 라네즈였거든요. 라네즈가 왜 그게 이제 그 송혜교가 그렇게 됐냐면 바람이 분다 안 보셨죠?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아유, 난 다 알지요. 거기서 봤으면 알지. 그렇지만 난 줄 서는 걸 봤잖아. 드라마가 줄 서서 싸는 거. 달랐던 게 뭐였냐면 그 드라마가 달랐던 게 컷을 송혜교 얼굴 전체 화면 컷을 잡아줬어요. 근데 송혜교가 그 피부가 엄청 예쁘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도대체 송혜교가 이제 그때 이제 화장품 CF를 찍으면 그 화장품이 대거 엄청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송혜교 효과라는 건 상당히 있다라고 이제 그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종영한 닥터 이방인 보셨습니까? 그거 한 2화까지 봤어요. 2화까지. 근데 그게 닥터 이방인이 중국에서 엄청난 열풍인데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다가 마지막 회를. 왜요? 중국 PPL이 들어와. 그러니까. PPL도 이제는 국내 PPL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그 앱이 딱 나와갖고 메뉴를 시켜. 갑자기 드라마와 상관없이 뜬금없이. 그래서 야 이제는 PPL도 중국 PPL이 들어오는구나. 내가 지난번에 북경 갔을 때 깜놀했어요. 다들 중국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중국 애들 있잖아요. 허름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요. 점원이 앱으로 주문을 받아요. 얘가. 그러니까. 깜놀이야 깜놀. 대한민국에도 어딘가 있겠죠. 술집이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깜놀이야. 중국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거에 로만손에 여전히 저도 좀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가 이 청호 컵넷이 청호 나이스인가요? 오늘 한국경제TV 보다가 또 보고 있는데 그 청호 나이스 정수기 그거를 이종석이가 선전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되겠구나. 이거 되겠구나. 국내에는 몰라도 중국에는 좀 팔아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 대표도 너무 장례식가총액이. 강 대표도 어떤 관심주 갖고 계세요? 이거는 제가 관심주 갖는 거는 얘기를 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이제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숫자가 나와야지만 투자합니다. 야, 저 친구가 나랑 비슷해. 뭐가 있냐면 제가 갑자기 사람을 훅싸구려로 만드네 이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근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숫자가 나오면 주가가 이미 올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컴투스 좋습니다. 그렇죠? 게임빌도 좋습니다. 예전에 꼼꼼체크에서 그 10년치 실적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컴투스하고 게임빌이 실적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주가는 거의 뭐 박살이 났죠. 그런 종목을 찾는 겁니다. 로만손 얘기도 했는데 로만손도 마찬가지예요. 로만손도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도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이 밀렸다가 도는 그 타이밍에 잡아서 뉴스가 뭐가 나오든 뭐가 어떻게 됐든 흐름 안 깨지면 계속 들고 가는 게 제 방식이라서 제가 이제 그 부분 제가 제 카페에다가 이제 올려드리는데 카페도 있으세요? 네. 어디 있어요? 카페 들어가는데 돈 내는 거 아니야? 아니죠. 우리 보는 사람은 봅시다. 아니 카페를 불러줘. 알려주세요. 카페는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네이버 강준혁이라고 검색하시면 술집 나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카페가 나옵니다.
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강준혁 있네? 강준혁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KG 있습니다. 스탁 매니지먼트 추세 강준혁의 추세 매매의 정석 오케바리. 하여튼 거기 보면 제가 이제 SKC 아까 그냥 대충 말씀을 해드렸는데 거기 뭐냐면 SKC가 사실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는 거는 지금 실적표를 잠시 보면은 재작년에 이제 실적 저점 잡고 작년에 실적 이제 좋아지고 올해도 좋아지고 올해 실적이 10년치 실적으로 보면은 한 4번째 정도, 3-4번째 정도 실적 정도를 합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거의 못 올랐죠. 주가가 지금 보면 이전에 SKC가 한 48,000원까지 갔다가 잠깐만요. SKC가 48,000원 아니죠. 이전에 이제 2000몇 년도 그걸 보면 7만 원 갔다가 지금 37,000원까지 밀려서 못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시장 안에서 얘기하는 뭐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 모멘텀이 모여서 숫자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일단 숫자 나와 있는 상태니까 지금부터 추세 타는 거 보시면은 게임빌이 됐던 컴투스가 됐던 로만손이 됐던 그런 식의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네, 간단한데 임팩트가 딱 있어. 느낌이 딱 와. 한 종목 한 종목 더 주세요. 한 종목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카페 가서 여기서 카페 자랑질 한번 나고 기계만 한번 처리해줘. 기계. 카페 주소도 불러주세요. 네이버 카페 추세 강준혁의 전략적 주식 투자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cafe.naver.com/GGSKHAN입니다. 내가 맨날 나는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숫자 없는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숫자 없으면 집어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딱 좋아하잖아. 그리고 카페 제목도 좋아. 추세 매매. 전 추세를 역행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올라가는 걸 사면 되지. 내가 무슨 돈이 많다고 떨어진 걸 사고 기다려. 그건 난 불법이라 보거든요. 지금 누워 계시는 분 빼고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분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저가 분할 매수 이런 거 방송에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그 형님은 맨날 그렇게 이제 조가 분할 매수 이러시잖아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나를 또 이상하게 훅 보내지 마. 이상한 댓글 달려. 네, 삐 처리해 주세요. 삐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요. 저는요 앞서 얘기하셨는데요. SK하고 깜짝 놀랐어. 저는 이제 또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에 우리나라 GDP가 올해는 2만 원, 3만 원 간다고 맨날 다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 근데 중국이 이제 $10,000 이제 올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과거 화폐 가치 어쩌고 내가 $10,000가 액면으로 보면 $10,000 정도 나오는 건데요. $10,000 넘으면서 많이들 세상이 바뀝니다. $10,000 넘으면서 엄청나게 바뀌어요. 이게 $10,000 시대면 예를 들어서 $5,000 넘어서면서 뭐 피아노도 시작한다거나 지금 뭐 화장을 더 많이 한다는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건데 $10,000선 늘어나는 거가 해외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거가 뭐 중국 사람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제주도 갔더니 중국 사람밖에 없다더라. 이거 뭐야? 성산봉?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내가 이제 작년에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사진 좀 찍어주 했을 때 그 느낌. 그래서 마치 남미에서 한국 사람 동포를 만난 그런 느낌. 그만큼 중국이라 삼바에서 삼바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다 중국이라서 야 중국 사람 너무 많다는데 지금은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요번에 또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잖아요. 1,000만 명 교류 시대. 근데 지금 많이 왔다 하는데 각각 1,000만 명. 550만 명이 올해 중국 사람이 오는 거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예측은 이미 2020년에 2,000만 명이 온다는 건데 그게 근거가 뭐느냐? 지금 중국 사람은 연 해외 출국자가 한 9천만 명 정도 어바웃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에 1,500만 명, 1,300에서 400 정도가 매년 해외를 나가요. 여기는 복수로 계산합니다. 2번 나가는 3번 사람 한 번씩 다 치러서 좀 많아지는 느낌은 있는데 중국도 똑같은 개념으로 하는데요. 중국도 지금 예측이 앞으로 10년, 15년에 인구 15억 중에 1년에 5억이 외국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흐름을 봐서 한국에 오는 거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애경그룹에서도 지금 이번에 수원에 오픈하죠. 그리고 올 이번 여름에 제가 알기로는 홍대 앞이랑 공덕동에 또 호텔을 짓고 오더라고요. 지금 보면 광화문 한복판에 지금 비즈니스 호텔 크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호텔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지금 경복궁 옆에다가 바로 또 7성호 호텔급 진다 만다 말이 된다 안 된다 뭐 얘기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이 호텔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중국 사람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작년 이맘때 제가 호텔 신라에 미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그 수많은 반발을 일으키고 했듯이 이제 93,000원대 이제 내려놨잖아요. 밀려서도 올라간다. 저는 똑같은 심정으로 SK네트워크를 보고 있죠. SK네트워크가 SK네트워크도 실적이 좋은데 밀려 있는 종목입니다. 딱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강 대표님 우리 알잖아요. 이거 한번 주목하면 새로우냐고요. 또 하나가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안 올라갔는데 실적이 그중에 나빴던 요인들이 있잖아요. 실적 갉아먹던 애들이 있어요. 브라질 건이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사업 소매유통을 했었잖아요. 털어버렸잖아. 야 SK텔레콤 돌아간다는 거 갖고 가 임마. 그런데 이번에 또 지난번에 중국인가 어디에 그 광산 뭐 하여튼 투자했던 거 이명박 정부 때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놨는데 돈 못 번 거 오히려 200몇씩 적자만 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실할 요인으로 떨고 그리고 실적이 더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 사업은 2배로 확장하는 거고 3배로 확장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SK네트워크를 꾸준히 가는 주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지금 증권회사 레포트 보면 목표치가 다 12,000원에 걸려 있어요. 저는 12,000원 갖고 그 얘기를 안 하죠. 저는 이게 많이 갈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갈 거야.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호텔신라 뭐 4만 5만 원대 얘기할 때는 거의 같은 심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도 좋아지고 내 주가는 안 오고 이런 거가 정말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끌어들였는데요. 제보다는 우리 강 대표 얘기를 또 들어봐야죠. 요즘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냥 묻어둘 종목들은 좀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 오늘 좀 얘기할 때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방송을 하신다니까. 아니요, 우리 강 대표께서는 한 4주 정도 나올 테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장기로 보시면은 LS 산전도 괜찮아요. LS 산전도 좀 큰 종목이지만, 근데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분할 매수, 전 분할 매수 좋아합니다. 분할 매수 좋아하는데.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어갈 때인가요? 그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순이익 기준으로 30% 실적이 좋아지는 한 해가 있었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30% 정도 매출액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순이익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가 어마어마한 건데 회사의 주가는 70% 박살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분할 매수를 하면은 한 번 사고 또 밀리면 또 한 번 사고 또 한 번 밀리면 또 한 번 사고 밀리면 그다음 스탁농 갔다가 그다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분할 매수는 펀드 매니저들이나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분할 매수는 뭐냐면 보통 주식 좀 한다 그러면 전부 전업 투자하려고 그러잖아요. 전업하지 마십시오. 일할 수 있을 때 월급 받을 수 있을 땐 끝까지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월급의 10%가 됐던 5%가 됐던 그 종목 월급 날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거 나 그거 좋아하지. 그거 좋아해. 그런 식으로 사다 보면은 그 종목이 어느 순간 따블이 돼 있고 따다블이 돼 있고 원래 주가를 찾아가면 3배, 4배 이렇게 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LS산전이 그럴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LS산전은 또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 이번에 소액주들만 대장으로 해갖고 또 저걸 했잖아요. 배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느낌이 좋아. 위에서. 왜냐면은 보통 배당을 할 때 감자할 때도 보면은 막 차등 감자 이렇게도 해주고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을 배려할 줄 아는 회사다 LS그룹이. 그리고 LS그룹이 상당히 그 그룹 자체를 되게 보수적으로 또 운영하잖아요. 여기서 잠깐요. 네. 그래갖고 제가 이거 제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구회장 계시잖아요. 네. 이분이 제가 노블레스 그런 말 있죠. 그거를 실천을 많이 하는 분을 했는데 물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자전거를 타는데 그래갖고 이것도 뭐 소매점 하는 게 아니라 비싼 비행 자전거 샵을 했거든요. 욕하는 분도 많지만 실제로 제가 알기에는 금정역 근처에 회사 LS그룹이 있거든요. 있죠. 금정역에. 거기서 그 동네 왜냐면 제 친구가 거기서 그 식당 크게 하잖아요. 평판이 좋아요. 그래서 LS그룹은 일단 보면은 일단 오너 마인드가 상당히 좋다. 왜냐면 이 코스닥의 오너 마인드 개판인 회사들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 보게 되면 주가가 결국에는 오너 마인드가 지랄 같으면 주가도 지랄 같아 진짜. 그래서 이
LS가 그동안에 상당히 좀 지겨운 그런 그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좀 달라질 것 같다. 지겹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타이밍을 1년씩 주는 거예요. 야, 맞아요. 좋은 거야. 내가 1년 동안 밑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사주지 않을래? 내가 실적 됐다 좋아지는데 이거 사면은 좋아질 건데 막 이런 생각 막 이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통 매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은 LS한전이 지루합니다. 지금 계속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LS한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배당 성량이 같아요. 뭐냐면 돈 버는 거에서 일정 비율을 항상 배당을 주는데 3년 동안에 지금 배당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 자체는 계속 돈 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는 어디? 아직도 그 자리.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아까 얘기를 했는 것처럼 뜨고 난 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 어떤 게 재밌냐 하면 시장 안에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실적이 좋으면 이미 주가가 올라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되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실적 오른 것만 TV 나오고 실적 오른 것만 신문에 뜨니까 우리가 신문이나 TV만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에 뜬 종목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오른 종목은 이건 얌전하게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건 종교는 아닙니다만은 11조를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렇죠. 내 그 향후에 그 주식으로 진정한 재테크를 위해서 10%씩 아니면 5%씩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태원 처음 봤잖아 오늘요. 강대표님 너무 좋아. 왜냐면 내가 하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래. 나는 솔직히 적립식 펀드라는 데 미쳤다고 봐요. 네. 대신에 적립식 펀드를 주식으로 자기가 딱 찍어갖고 똑같은 금액 내라는 거 월급 할 때마다. 근데 문제는 자기의 뭐라 그러죠? 자기의 철학이 딱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이 사고 나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올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떨어졌다고 2배 사는 새끼가 있어. 5% 사기로 했는데 20% 쏘는 애가 있잖아요. 그거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주식을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뭐 100만 원치 사기로 했다. 5% 100만 원 세다. 그렇죠? 100만 원치 사기로 했다. 그러면은 10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나요? 10,000원짜리를 100주구나. 100주 사는 건데 주가가 5,000원 빠졌어요. 그럼 그냥 100만 원치 사면 200주 사는 거예요. 그럼 단가가 원래 떨어지는 단가보다 한 30% 정도 더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랜드마크 투자 전략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적립식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잘 지켜나가면 됩니다. 이게 안 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저는 근데 아까 그런 비슷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두 남자 쇼 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앞으로 크게 될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가 글로벌리 꼭 우리나라 같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저는 그 카지노 인더스트리가 엄청 클 수밖에 없다. 이게 카지노 인더스트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사회 경제적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엄청나게 지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계층이 양극화거든요. 돈 버는 사람이 훨씬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이 워낙 많고. 유럽은 뭐 늘 그렇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받고 있고요. 일본도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고 해서 일본도 지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워낙 많죠. 아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나라나 복지에 대한 요구가 훨씬 많아집니다. 복지.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가 뭐냐면 복지하더라도 돈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특정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히토류 있잖아요. 히토류로 엄청나게 나와. 그런 나라가 있다고 가상의 국가가 있다고 보면 세금을 줄 필요가 거둘 필요 없어요. 어디 있어? 자기가 받았고 나눠주면 되잖아요. 브루나이 같은 데가 제가 알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배당을 줘요. 국가에서 배당을 주죠. 국가에서 배당을 줘요. 그 임금님이 그 왕이죠 거기 배당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은데 요즘도 그럴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럼 군인을 왜 가? 그러니까 영국 사람 군인을 써요. 그리고 요즘 보시면 코스타리카 요즘 축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코스타리카 많이 요즘 뜨잖아요. 축구에서 잘해갖고요. 어디에 져갖고 4강인가 8강에 떨어졌는데 코스타리카도 제가 알기에는 그거람 용군이나 뭐라 그러죠? 용병? 용병을 써요.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죠. 왜냐하면 걔네들 석유도 많고 이러니까요. 그런 걸 쓰는 나라예요. 근데 뭐 대부분의 국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원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세원을 확보해야지 복지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갖고 하는 게 카지노를 많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제가 이제 저희 두 남자 쇼에서 몇 번 여기도 간혹 얘기했는데 매번 들으시는 게 아닐까요.
예전에 뭐 10년 전, 15년 전에 보면은요, 미국에요 카지노라는 건 2주밖에 없었어요. 아틀란티아 주에 있어, 아틀랜틱 시티에 있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네바다 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2주밖에 없었어요. 그 허가가 나는 데가. 근데 요즘 웬만한 주가 많이 허가를 냅니다. 아니 근데 명목서로 보면 그러니까 LA 한복판에 카지노가 생기면 그래요. 근데 딴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 하면 나이라 포프에 관광지 엄청 많은 걷다 그냥 카지노가 생기고 그래요. 밴쿠버 시내 한복판에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주냐면요. 민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주민한테 주는입니다. 그래갖고 LA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메리칸 인디안한테 줘요. 그래갖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디안의 족보 있잖아요. 족보가 맞느냐 안 맞냐 가짜를 찾아내요. 왜냐하면 걔네한테 주는 거예요. 사업권을 주지만 세금을 다 또 받죠. 그래서 사업에 따른 권리를 받는데 그래서 그걸 갖고 해서 확보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도 제가 알기에는 원주민한테 주고요. 캐나다도 원주민한테 주는 게 많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보면 스리랑카 있잖아요. 우리 봤죠? 스리랑카도 이번에 카지노가 4억 달러, 9억 달러 들어가고 9억 달러가 투자하고요. 스리랑카 같은 나라도 조그만 나라인데 뭐 있겠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도 하고 필리핀도 하고 호주도 하고 이런 거가 결국은 다 그 사람들의 고용도 창출하지만 결국 외국 사람 와서 돈 쓰고 국내 사람도 와서 돈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인더스트리가 전 세계적으로 5에서 8%까지 이번에 계속 앞으로 15년 동안 10년 동안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그게 아마 제가 이제 그 BBC나 그리고 딴 데 그 비즈니스 위크 같은 거 자료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 특정 주식이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특정 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카지노에 관련된 인더스트리가 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 있잖아요. 트럼프 만드는 데 돈 벌고 룰렛 돌아가는 거, 구슬 만드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블랙잭 하면 데크 꽂아놓는 나무 만드는 애도 돈 벌고, 예를 들어 심지어는 그 다이스 뭐라 그래, 그 뭐죠 던지는 거 6개 나오는 거 뭐라 그래, 주사위 만드는 애도 돈 번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그쪽 비즈니스가 엄청 클 거라고 보고 있는 차에 우리나라 이제 모니터 받는 애가 2개 있는데. 이건 이제 대우증권 레포트에서 나오는 거 보면 몇 군데 얘기하는데 예전엔 그 모니터하면 코텍이 1위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코텍 떨어지잖아요. 오르는 게 토비스잖아요. 토비스가 1위 글로벌 1위 업체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커브드, 공면 LCD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카지노 인더스트리가 튼다. 그래서 물론 파라다이스 좋고 다 좋은데 파라다이스 좋지만 결국은 더 좋은 것은 어느 나라 다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애가 좋다. 그래서 저는 카지노 인더스트리에 좀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카지노 너무너무 좋고 그 강원랜드도 이제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 다른 것보다도 강원랜드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입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입장한테 돈만 내면 다 돼. 7,500원 내면 돼. 돈만 내면 다 되거든요. 7,500원.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 중국인 무비자 관광 요거 3일치 해주잖아요. 근데 양양공항에 가서 강원도 가서 놀고 뭐 제주도 가서 놀고 강원도 가서 놀고 또 인천 와서 쇼핑하고 중국으로 가는 코스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광 상품들이. 그래서 이 강원랜드도 그러니까 왜냐면 강원랜드 그러니까 뭐 파라다이스 같은 데다가 가면 좋은데 순수하게 그쪽으로 가는 애들 말고 근데 강원도는 한국에 오면 카지노 그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카지노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강원도에 가게 되면 가족 여행하시는 분들 중국인들의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 최근이가 아니라 중국 여행객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 단위로 옵니다. 그래서 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강원도에 가서 애들은 스파하고 엄마하고 애들은 스파나 뭐 이런 것 쪽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가서 놀 게 있어요. 거기 리조트 안에. 그래서 뭐 저녁 뭐 겨울엔 스키 타도 되고. 그리고 아빠는 놀 게 별로 없지 사람아. 아니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거기는 떨어지지. 아니에요. 안 가보셨어요? 내가 왜 안 가봐? 네. 내가 후배가 거기서 지금 최근에 있다니까. 서베일런스 그쪽에. 그래서 그 가게 되면 최근에 리조트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강원도 리조트가. 그래서 강원랜드 아니에요. 그 골프장도 되게 좋고 뭐지? 그 걔네가 강원도 그 옆에 밑에 있는 오투 리조트가 망했잖아. 네, 근데 그 뭐라 그러죠? 그 강원도 애들 그 스키장은 무슨 스키장이지 거기가? 하이원. 하이원 리조트 가보면 괜찮아요. 할 거 많아요. 그래서 하이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할 게 많아서 야 가족 단위 관광객이 오는 중국 애들이 강원도를 많이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원랜드가
강원랜드가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라든지 그런 쪽보다 살 수 있는 타이밍을 항상 주는 종목인데 강원랜드는 아시다시피 이제 내국인들이 갈 수 있는 카지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참 많이 합니다. 테이블 수 좀 늘리려 그래도 그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국인들이 이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들은 규제할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규제 항상 이제 어땠냐면 규제한다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참 열심히 리포트 씁니다. 규제하니까 실적 안 좋아질 거라고. 기회볼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나가 보면 항상 실적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제 나와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릴 때가 강원랜드는 조금 다르게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우씨 꼼꼼 체크 같은데? 꼼꼼 체크 같아. 해봤습니다. 왜 이래? 힘들어. 아니 그래서 나는 중국인 관광객의 특성, 그 다음에 이 무비자, 그 다음에 1,000만 명 온다며 서울에 뭐 어떻게 와? 1,000만 명 오면은 서울 넘쳐 터져요. 그러면 좀 한적. 그럼 나 같아도 야 이거 뭐 쓸려 다닐 일이 있냐? 한적한 곳에 좀 가자. 강원도가 좋아. 가서 고기도 좀 먹고 태백한우도 좀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갈비살 좀 뜯고. 제가 뭐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있는 얘기만 해드리면요. 중국 사람 눈이 높거든요. 다 카지노 가는 거는 가족들이 가는 것은 즐기고 유흥이란 게 술 마시는 이런 게 아니라 쇼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마카오 가고 뭐 이런 거 가고 좋은 것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쇼핑도 하는 건데 강원랜드는 한마디로 좀 약합니다. 약해요. 그리고 주위에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요즘 뭐 그 넓힌다면 제가 안 가봤어요. 솔직히 넓힌데 한 2년 전에 안 가봤는데 급실망 많이 하죠. 근데 요새 오르는 거는 레저세 얘기 그 규제한 거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요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얘네가 IR을 했어요. 그래갖고 에너지 다 불러 모아갖고 레저세 X다. 절대 아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얘네가 증설한 다음에 아까 말씀한 그런 규제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그 오픈을 다 하고 나서 다 열질 못했어요. 테이블 깔아놓고 열질 못했죠. 그래서 요번에 열린다 그래갖고 얘 올라가는 건데 말은 맞는데 양양공항 맞는데 중국인들 가긴 가겠지만 솔직히 가족 단위로 갈 곳은 안 된다. 볼 게 없어. 저는 오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카지노랑 너무 달라. 그래서 저 하이원 리조트를 가보고 나서 맨 처음에 하이원 리조트가 없었을 때 강원랜드라면은 별 볼 일 없었는데 스키 타는 애들 가죠. 좋다고 가죠. 하이원 리조트가 생기고 나서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죠. 맞는데 저는 약간 그래서 이게 또 다르다는 거.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준 차이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그 파라다이스나 이런데 그 제주도 이런 카지노랑 순 차이가 너무 훅 떨어진다. 뭐 자리 맡으려고 돈 주고 뭐 이런 거 아니죠. 뭐 아니야. 요즘은 평일날은 그렇게 좀 널널하다 그래도 VIP 룸을 얘기하는 거지. VIP 그게 나중에 보면 아는데요. 그게 약간 아니야. 그거 앞에 갖고 그 알바 시켜 갖고 또 자리 맡고 그런 거 아니지. 이게 보면 가족들이 가기는 건 거기 뭐 솔직히 아니죠. 가면 그 자동차 먼지 빠해 갖고 자동차 론하고 이런 거 쭉 깔려 있잖아요. 가보셨죠? 저도 한 번 가봤어요. 그래서 맞죠. 맞는데 저는 그보다는 카지노 기기 만드는 애가 좋다. 뭔지 몰라도. 기기? 오케이. 그게 오히려 편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나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이제 그런 얘기했잖아요. 주식 투자를 이제 종목 얘기도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뭐 이렇게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주식 투자는 진짜 아까 우리가 섰다 얘기도 좀 하고 했지만 진짜 배우고 난 다음 해야 되는데 좀 착각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책으로 배워도 된다. 책으로 배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책으로 만약에 읽으시면은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해요. 자기 수준에서. 그렇죠. 곤충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린애들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모기, 파리 이런 게 곤충이다. 딱 얘기합니다.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예외가 있다. 거미 같은 건 또 예외고 막 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막 박사한테까지 막 가서 곤충이 뭐냐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든데 막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워렌 버핏 책을 사서 읽든 피터 린치 책을 사서 읽든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사서 읽어도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그게 멈춰버려요. 그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걸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또 문제가 하나 또 생깁니다.
온라인 교육 우리 같이 결혼했는 사람들은 온라인 교육 한번 받아보라 치면 부릅니다. 쓰레기 좀 버리고 오라고. 교육 받다가 쓰레기 버리러 갑니다. 아니면은 애 유치원 데려다 주라고 막 이러면 집중이 안 돼요. 그런 거 교육은 네. 고전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오프라인에 오프라인에 딱 오셔서 얘기하는 거 얘기 듣고 온라인 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궁금할 때 궁금할 때 딱 물어보고 완전히 그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2시간 그동안에 그 안에 배웠던 것들은 다 내 지식으로 만들고 가야지만 이게 진짜 지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교육을 받을 때는 책으로 배우겠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요즘 뭐 교육 강좌들 굉장히 좋은 게 많더라고요. 나중에 뭐 창업 관련해서도 뭐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어쨌든 교육은 항상 뭐 오프라인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요. 뭐야? 소정 씨는 내가 딱 집어줄게. 우리 딱한 정보 팟캐스트 있죠. 네. 그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57회인데요. 네. 2회 제목이 어떤 건지 한번 불러봐 주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아 우리 소정 씨 놀고 있다가 일 하나 시켜야죠. 오늘 급실망한 일하고 있던데요, 계속? 아유 보면 다 쓸데없는 거 자기 보는 거야 지금이야. 그냥 아니에요. 지금 57회인데요. 2회 제목 좀 한번 깔끔하게 예쁜 목소리 한번 불러봐 주세요. 분석행위. 분석행위요? 딱 네. 제목이 분석행위예요? 분석행위의 뜻이 뭐예요? 그거 불질러 버린 거 아니에요? 책? 누가 했어요 그때? 어떤 시대에? 이거 그 진시황제. 진시황이. 그 왜 썼겠어요 분석행위를? 그런 방송을 왜 했겠어요 저희가?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그리고 대표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분석행위 아까 딱 얘기하셨는데 저는 뭔가 처음 만났지만 통하는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저는 책을 안 좋아합니다. 아. 책을 안 좋아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눈이 좀 이상해요. 그 책을 조금 보면 눈이 아파요.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설렁설렁 보는 걸 좋아하는데 또 하나가 책을 있잖아요. 책을 아까 거의 비슷한 노래인데 세상의 모든 책은 갖다 버리라는 진주왕의 얘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최소한 주식 관련 책은 갖다 버리라 그래. 왜냐하면 주식 관련 책은 다 다른 소리야. 다 다른 소리라서 듣다 보면 다 그것대로 따라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따라하다 보면 다 왔다 갔다 하면 다 뒤죽박죽해서 답이 없어. 그래서 그때는 우리 강 대표 같은 사람 만나서 강 대표 같은 사람이 말하는 사람 딱 한 명만 듣고 배우는 대로 시키는 대로 배워서 하는 거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는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 본 적이 없다. 맞죠. 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야. 혹시 나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학년이가 말해서 제가 요즘은 영업을 안 하지만 주식을 안 네. 하지만 제가 예를 뭐 하라고 A라는 주식을 괜찮습니다 사장님 하면 그럼 그거 믿고 사면 돼. 또 물어본다니까 절대 안 끝나. 제가 지점장할 때도 보면 옆에 다른 차장 지점 왜냐하면 증권회사 계좌는 한 명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2, 3년 되면 계좌는 3개, 4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친구 사돈의 8천 친구가 한 명씩은 다 있어. 나도 하나 계좌 터줘. 그래 터줄게. 가. 터주면요 하나 엮여갖고 100만 원이라도 입금해요. 또 하게 됐어 거기서. 그럼 물어볼 새끼가 많다는 얘기야. 다 다른 소리래. 왜? 그 사람이 사기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나름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 나름대로 원칙이 있거든.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확률은 떨어진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이소정 씨? 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책을 일단 많은 거랑 똑같아. 책을 많이 보면 뭐해? 자기 것으로 되지 않는데 헷갈리는데. 그래서 역시 오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강 대표 교육 들으시고요. 대표님 말씀 듣고 거기에 딱 마음에 들어 안 들을 수 있잖아. 아니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럼 마음에 들으면 딱 강 대표님의 딱 신주 따시 모여갖고 딱 해야 되는데 강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좋아 보이고 그런 근거를 얘기하면 딱 그거 가야 되는데 또 사람이 생각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고 맞죠? 제 말씀. 맞습니다. 정말 제가 말을 잘 풀지 않아요, 소정 씨? 네. 대표님, 맞습니다. 대표님이 여태까지 네. 내가 1년 가까이 이걸 하면서 1년 벌써 14개월 됐는데요. 네. 가장 오늘 훌륭한 일을 했네. 무슨? 강 대표를 모시고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로.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마음이 하겠습니다. 쏙쏙 들어, 쏙쏙 들어. 가장 출연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걸로. 있는 데서 다 그런 소리 하지만 네. 그게 아니라 저랑 딱 맞아요. 네네. 이런 그런 문이 없었어. 네. 이런 문이 없었어. 그리고 뭔가 확고한 신념이 차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주식은 버는 거죠. 정말 주식의 변수는 신념의 변수거든요. 맞습니다. 신념만 있으면 무조건 벌어. 무조건은 아니지만 확률은 최소 높아지죠. 신념이 없으면 주식을 들고 있을 수도 없어.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여기 갔다 그 당나귀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당나귀 끌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소부화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주식도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 듣고 흔들렸다 팔았다가 저 사람 얘기 듣고 저거 샀다가 이러면은 어느 세월에 돈 벌겠습니까? 그죠? 그 문제는 그 당나귀 그 관련돼서 옆에 네네. 조언했던 사람 얘기가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 다 맞는 얘기죠. 그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를 하신 것처럼 책 보고 공부를 하려 그러면 그 책들이 참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지구상 우리나라에 맛집이 몇 개 정도 되냐는 질문에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머니 수만큼 맛집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미치겠네 저 아저씨 때문에. 주식 투자의 성공 투자 기법이 몇 개가 있냐고 물어보면 돈 번 사람들 숫자만큼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책으로 공부하면 사실 그 사람이 그 책 한 권 쓰려고 책을 쓰려고 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식하다가 깨도 먹어보고 뭐 어떻게도 해보고 뭐 벌어도 보고 이러도 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뭉쳐져서 책이 한 권이 나온 건데 내가 한 번도 벌어도 보지도 못하고 이러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 상황에 처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책 한 권을 읽고 그걸 다 이해를 해서 내가 성공 투자를 그 누구죠? 김연아한테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점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책으로 만약 써내면 다리에 힘주고 풀짝 뛰어서 세 바퀴 돌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게 참 쉽죠?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책으로 글을 읽으면 참 쉬운데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점프와 상처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점프를 제대로 배우려면 김연아한테 가서 직접 배워야 되는 것처럼 주식도 오프라인에서 주식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배움은 오프라인이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책으로 예전에 보게 되면 그 SK 네이트 선전, SK 컴즈 선전 할 때 춤을 글로 배웠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선전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책을 그 춤을 글로 배웠습니다 그 광고 보셨죠?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주식도 글로 배우면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가장 큰 우리 방송에서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쓴 그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뭔데? 그러면은 그 이코노미스트가 쓴 의중과 실질적으로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는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내가 그 글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해도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방송에서 얘기한 거랑 막상 글이랑 보면 필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바하고는 다르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지현 이코노미스트는 방송으로 반드시 그 의중을 체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 내가 그이잖아. 예. 왜냐하면 글을 읽잖아요. 특히 나 같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제가 남의 쓴 글을 잘 못 읽어요. 눈이 아파서 꼼꼼히 잘 못 읽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누가 말해주면 알아듣는데 그냥 쓱 보라 그러면 제가 짜증부터 나요. 말 한마디 들어보고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말 부러운 인재인데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그걸 강의를 하시잖아요. 이게 아무나 못 하거든요. 저는 시장 투자 설명을 잘해요. 그걸 할 수 있는데 일단 강의를 못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거를 머릿속을 내가 뭐 이렇게 커리큘럼 만들고 이런 걸 잘 못 해요. 주식은. 왜냐하면 저로 어떻게 주식을 뭐 잘 선택하냐 그러면 그냥 눈 감으면 되는데요. 좀 잘 생각해요. 저는 뭐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 좀 많이 봤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없어 이런 거. 저 새끼가 어떤 사람이 그래. 저 새끼 배울 만큼 배웠는데 말이야. 일부러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저 새끼 성격 족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요. 그게 아니야. 난 정말 가르쳐 줄 게 없어. 저도 처음 형님 봤을 때 그랬어요. 저분이 저거 사람을 갖고도 오네 저거. 근데 정말 미친 거잖아. 내가 말하기도 잘 맞잖아 또. 네. 그리고 내가 또 잘 못 맞힌 것도 많잖아요. 반은 못 맞잖아요. 그거 슬쩍 내가 묻어버려. 그리고 얘기하는 친구 있으면 야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났어. 온 국민이 요즘 보는 거 있잖아요. 개콘서트에서 나의 인생관과 딱 맞는 게 나왔잖아요. 개콘서트 보세요. 딴 거 안 보셔도 되고요. 개콘서트에 보시면요. 새로운 코너가 생겼는데 요즘 사장이 안 계시잖아요. 사장이 다시 새로운 분이 오면 분명히 없어질 코너가 있어요. 이 정도 말하면 벌써 알아채시는 분 있어. 이거 알아채면 벌써 센스쟁이야 이분들은. 근데 저 이학년이 저 친구가 무슨 소리 하려나 그러면 이해 못하면 반대야. 잘못된 거야. 코너명이 닥치고입니다. 닥치고. 닥치고. 근데 그 코너가 없어질까 걱정돼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사장님 새로 오시면 없어질 코너 1순위거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그 고등학교에 사원이 있으면 사원 회사에 좀 사원이 있고 다 있죠. 근데 그러면 그 푼이는지 교원인지 정확히 안 봤어. 눈을 자세히 봤는데 교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학교마다 그 교장 선생님은 김준호거든요. 근데 딱 보면 그 교원이 있는데 뭐라 써 있냐면 나 미치겠어. 내 인생이랑 똑같아. 지난 날은 잊자.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철학인데요. 지난 일은 잊자.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틀린 거를 자꾸 얘기하면요. 왜냐하면 우리 강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강 대표가 말해서 다 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농담이 아니라 주식을 잘 되는 분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소정 씨도 배워요. 아니, 특히 주식은 긍정적인 마인드여야 되는데 우리 강 대표가 얘기하는 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오를 거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강 대표를 딱 만나갖고 두 번째 만나갖고 대표님 예를 들어서 엑도즈 소프트가 많이 빠졌어요. 대표님 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엑도즈 소프트 만나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짜증나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엑도즈부터 떨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SKC 있잖아요. SKC 올라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SKC를 더 샀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엑도즈 소프트 이거 떨어졌는데 이거 뭐 책임지세요. 이거 짜증나 그러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스타일이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주식 올라요. 그래서 떨어진 거는 좀 떨어진 거 할 수 없잖아요.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또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리스크 관리하고 올라가는 걸 더 사면 되는데 항상 보면 욕부터 하고 짜증부터 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 새끼들 별거 아니네. 똑같아요. 저도 두 개 말하면 하나는 분명히 떨어져요. 그것도 두 개 중에 하나는 엄청 떨어지고 그중에 떨어진 것 중에 5개 중에 3개는 개같이 떨어져요. 근데 다들 그런 거예요.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가는 걸 더 하는 건데 그런 마인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강 대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니까 분이 이 친구가 말한 것도 보면 10개 얘기하면 5개 떨어질 거거든요. 이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못하고 전문가나 교육한다고 해서 다 올라가면 쥐뿔이 올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를 고민하자는 건데 그러려고 오해를 못하시는 분 많고 앞으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나잖아 이런 강의하면. 그런 건 내가 하는데 울고 있어요 지금. 그거 하는데 그걸 못해요. 커리큘럼을 하나 짜줘요. 아니면 내가 한번 가서 배워야겠어. 오늘 수고하셨고요. 한마디씩 하죠. 소준 씨 어땠어요? 저 근데 정말 재밌었고 솔직히 재밌으면 돈을 내 이 사람아. 제가 편집하잖아요. 편집을 제대로 하고 욕 먹잖아. 욕 먹잖아. 제가 들었을 때는 목소리 괜찮은데 아니었나 봐요. 그게 아니라 네. 아까도 형님이 소리쳤잖아요. 네. 이 형님이 성량이 엄청 커. 저 그래서 지금 귀가 되게 갑자기 아파요. 귀가 소리를 훅 올리면 나 귀가 지금 아파. 멍해 지금. 지금 그래서 엄청 멍해요, 형님 나올 때는 음량을 줄여버려 그냥. 근데 왜냐면 난 그거 갖고 먹고 살아. 왜냐면 내가 딴 거 내용이 없잖아. 들어보면 나는 하나 있어 있는 게 방송에서도 전달력. 그거 하나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성량이 엄청 커요. 내가 또 결정적으로 아나운서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언어래. 아니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내가요. 만약 막 씩피고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유일하게 이건 내가 하는 얘기 아니라 PD랑 작가가 하는 얘기야. 위원님 뭐 별거 하나 있어요. 솔직히 친해지면 그래. 위원님 뭐 있어요. 근데 먹고 사는 건요 전달력 하나예요. 딱 이거예요. 전달력. 전달력. 근데 그게 중요해 방송하는 사람은. 중요하죠. 어필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를 잘 집어내시니까. 그건 내가 좀 해. 왜냐하면은 제가 형님 딱 처음 봤을 때 느낀 게 그거였어. 잘하는데? 인정인데? 그리고 내가 또 중요한 게 있어. 요즘 말로 근자감. 근자감. 왜냐하면 우리 조 XX 아까 전문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전문가 영업을 했었잖아요.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영업하는 그런 같이 있을 때 보면 자기가 봤더니 2명이 그때 한 10대 명 있는데 2명이 자기가 말도 안 되는데 돈을 번다는 거야. 고객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대우증권에 있고 시장생활 때 그랬는데 별거 아닌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승진도 좀 제법 해 빨리 하고 특진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연구했네. 나랑 또 한 명 같이 연구했어. 또 한 명은 최모 씨야. 알죠? 네네. 연구하는 거. 그랬더니 제가 연구해봤더니 답을 알았다는 거야. 근자감이래. 근자감.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보면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성격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은 있고 저는 전달은 누구든 못 하죠 그거는. 근데 그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대표는 오늘 어땠어요? 오늘 뭐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 방송에서만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서가 아니라 또 우리 강 대표님 모시고 이게 쭉 원하는 내용을 그렇게 끝까지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강의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강의 특집을 하나 만들어봐야 돼. 강의 특집도 하나 만들고 싶고. 그 후배들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네, 그래요. 지금 저하고 이데일리 TV 나가는 어디? 친구하고 어디? 이데일리. 이데일리? 예, 지금 청주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런 친구 있어요. 강의하고 계시고. 둘이서 아마 강좌를 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화형이 월급 주고 있네. 예. 정기화형이.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강의도 기대가 되지만 이 방송을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되겠다. 단발성으로 더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게 많은 테러를 당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손에 오늘 배터리를 금방 충전한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할 줄 몰랐어요. 일단 무조건 가서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왔는데 만약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준비를 해서. 아니 우리 종목 추천을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추천이 아니 그냥 아니야. 나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종목을 본다. 추천하면 논리를 기업에 대한 논리를 그럼 종목을 물어보지 말란 말이야. 아니, 우리는 종목을 물어본 게 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관점으로 스토리텔링. 저는 제일 그 이성훈 대표는 알지만 전 제일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딱 오늘 귀에 딱 꽂혔잖아요. 느낌 좋아. 진짜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 또 대단한 인물 책을 또 멀리하자. 여기까지 또 들었으니까 저랑 딱 성격도 맞아. 네. 책을 멀리해야 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딱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